오늘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의 정치 이야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. 뉴욕 한인회의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되셨나요?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의 대표 테렌스 박 대표께서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오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나눌 거리가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굿모닝. 네, 요즘 그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뉴욕 한인회 산하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그제죠. 포트리 시청에서 열린 고 네. 빅토리아 이씨 사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제가 27대 한인회 김석주 회장님께서 한인회 회장으로 계실 때 네. 인권 옹호위원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벌써 3년, 4년 전인데. 예. 그 후에 그 인권위원회가 한인회에 없었다가 네. 이번 빅토리아 리 사건 그리고 아시안 혐오 범죄 등등 우리 동포의 권익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뉴욕 한인회에서 느끼고 지난 토요일 부족한 제가 그 한인회 김광석 회장님 그리고 최원철 이사장님 그리고 각 단체 장분들께서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좀 맡아 동포의 권익을 위해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. 동포 사회에 부름에 겸허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. 네. 이 빅토리아 리 씨의 죽음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총을 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총을 쏴 죽임을 당한 참 억울한 사건입니다. 예. 시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은 시위는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시위를 대중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대중에 알려서 여론을 형성을 하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그 당국이 빨리 자기네들의 실행 방향을 정하기 전에 시위를 통해서 압력을 받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게끔 이 시위를 하는 것이고 또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뜻을 강력하게 반영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런데 그 시위가 늦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를 풀기가 뜻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위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빨리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게끔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노력을 따라야지 시위가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권익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. 네, 이 사건이 지금 CBS 방송에도 보도가 됐고 지금 그 해당 경찰을 징계해달라는 게 핵심이죠? 네,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빅토리아 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이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. 그 경찰의 진압 방법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다루는 프로페셔널한 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예. 그 트레이닝을 하고 정신 파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9.11에 이제 응급 구조 요청을 했지만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도행을 해야 되겠죠. 잘 들었고요. 다시 우리는 미 대선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대선에 흥미로운 숫자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60 그리고 47이란 숫자입니다. 오늘 내일 모레로 정확하게 30일 남았는데
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두 개의 이 숫자 60이라는 숫자는 투표율이 60% 이상이 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할 수 있지만 낮으면 불리한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정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아주 시멘트처럼 단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감안하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층이 실제로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가 승부의 틀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얘기죠. 지난 8년 전 대선, 4년 전 대선에서 입증된 공식입니다.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선 한 달 전까지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5% 안팎으로 격차로 우세를 해서 당선이 이렇게 해서 보였지만 최종 투표율이 55.7%에 머물러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비호감 이미지의 클린턴 후보에 투표하기를 포기하면서 클린턴은 선거인단 과반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. 반면 2020년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 등 기록적인 사전 투표 덕분에 최종 투표율이 66%, 77%, 아니 66.9%, 67%로 거진 보통선거가 확립되어서 1920년 이후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. 2000년 이후 치른 역대 미 대선 선거율을 보게 되면은 2000년에는 51%, 2004년에는 56%, 2008년에는 58%, 2012년에는 53% 이렇게 나타났는데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7,422만 표로 2016년 당선 당시 6,297만 표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고도 낙선을 했던 것입니다. 그보다 더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을 하면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8,128만 표를 몰아줬습니다. 이렇게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주축위원회위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의 관건은 투표율이 60%를 넘느냐 못 넘느냐라는 게 대선의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60%를 넘을 것으로 본다며 투표율이 높으면 해리스가 승산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숫자 47%라는 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각각 47%를 넘지를 못했습니다. 45.93%, 46.80%를 기록하고 충성도가 아주 높은 그 트럼프 지지층이 강점인 반면에 확장성에서 한계를 이렇게 47%를 넘지 못하는 이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 말의 46%를 넘어 47%로 올릴 경우에는 승리가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숫자입니다. 4년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는 투표율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아주 돌발 이슈가 선거판을 흔드는 기록이 있습니다. 이른바 그 October Surprise, 10월의 이변이라고 일컫는데 2016년 11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트럼프 전 후보의 그 외설적 대화가 담긴 동영상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이제 대선은 사실상 끝났다는 말도 나온 적이 있었고 또 2020년에는 11월 달에 대선 한 달 전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발이 묶여가지고 선거 유세를 접어야 했던 기록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천암 헌터의 그 사생활 자료가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.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언제 와일드 카드,
돌발 변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. 특히 지금 현재 중동에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전황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젊은 층의 무슬람 기교 그리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유권자들이 움직이면서 이 아랍 아메리칸 연구소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한 1% 높이 42%로 41%를 받은 해리스보다 1%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전국 득표율을 대신해서 7대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승부가 가려질 전망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7대 경합주 판세는 그 참 피말리는 그 1%도 안 되는 0.26%, 0.31% 이렇게 1% 미만의 그 피달리는 접전석에서 누구든지 이기면은 그 주에 모든 그 대의원들을 싹 가져가기 때문에 이 7개의 이 대선의 스윙 스테이트의 이 대선의 그 당락이 결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선거는 참 7대 경합주에서 당락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어떠한 이변이 일어날지 모두들 총각을 다투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11월 5일 선거일에 앞서서 모든 유권자들께서는 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하시기 원하고 마지막 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날은 10월 26일입니다. 벌써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하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선거에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뉴조지 연방 하원의원 앤디 큐의 당선을 기대하면서 대선은 앞으로 31일을 남겨놓고 막판 백병정 대선 전투로 치닫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